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용 경험에 비춰 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조회사 한국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신뢰성 있는 직원 되겠습니다.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신 겁니까? 왜 우체국입니까? 저는 한번 시험을 보고 실패하고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일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점은 이런 사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발송을 엄청나게 많이 해봤다든지 우체국의 서비스를 이용해봤다든지 그런 접점이 있는 겁니까? 근무자가 이제 되실 겁니다. 내가 우체국에 갔을 때 이것만큼은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예금 업무를 제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융 업무를 맡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자주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영업점마다 직원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베테랑 느낌이 나는 분이 계셨고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느낌과 적극적인 설명이 없어서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우체국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니즈라고 보십니까? 고령층이 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보장이 되는 안정성과 낮은 수수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요즘 파킹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파킹 설명 없이 그냥 일반 통장을 개설해 주셔서 가입하셨던 분들이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님께도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반 분이 오셨습니다. 파킹 통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 게 운전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르신 기준으로 파킹 통장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하면 어떻게 불리는 게 좋을까요? 단순하게 고금리 상품이라고. 고금리요? 네. 지원자님은 금융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막상 근무를 할 때 금융이 아니라 우편 쪽을 맡게 되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우편 업무도 계산하는 업무도 있고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 우편 업무도 감사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편 업무를 막상 하게 되면 어떤 점이 그래도 가장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하는 업무 범위 밖에 요청을 할 때 당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편에 속보를 붙이러 방문을 했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께서 그 앞에 직원분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직원분은 빡빡하게 대응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원인은 모르고요. 네. 그럼 원인을 제가 가정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체국에 많이 오는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박스 가격이 오른 거냐? 예전에는 박스가 분명히 손잡이가 있어서 들을 때 참 좋았는데 왜 구멍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 봉투를 이런 걸 무슨 돈을 받냐? 돋보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십니다. 아까 상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내가 가장 일하기 힘든 이용의 상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기복이 큰 상사분과 감정 기복이 큰 상사요. 네. 막상 근무를 하는데 상사분께서 이렇게 감정 기복이 크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소인국 같은 경우에는 맨날 봐야 될 텐데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일에서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사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주위에서 들어보았던 이런 점은 좀 고쳐보아라. 저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같이 회식도 하게 오는데 제가 집에 너무 빨리 자주 가서 그런 점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뭐 없습니까? 저는 일을 좀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분을 만나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맞춰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잠시만 시간을 네, 이상 면접을 마칩니다. 자, 우리 2번님 자기소개가 지금 아직은 초안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께서 우체국에 오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근데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이전의 이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조직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다. 우체국 또한 이런 내 경험이 이런 형태로 발휘될 거라고 생각하여 나는 지원을 하였다. 열심히 해보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런 형태로 가시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은 사기업 근무도 하셨던 것 같고 이전에 이력도 많이 있으실 텐데 왜 우체국이지? 지금 우체국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려고 방문도 하시고 본 거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나의 계획을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왜 결심했을까? 왜 오려고 하시는 걸까를 잘 넘으셔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편금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예금과 관련된 업무를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겸손으로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당연히 할 수 있다 쳐도 금융 파트에 가서 예금 업무를 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지금 이 정도의 이력을 내세울 거라고 하면 우체국의 신뢰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를 방문한 결과 이런 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성의 있죠, 성의. 가서 우체국에 앉아서 보았더니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뭐 얘기했습니까? 화낸다고요? 고객한테 화내는 사람도 얘기도 하셨고 금융 쪽에 가니까 베테랑 직원들은 잘하는데 직원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그거 해주려고요. 이런 느낌은 우리 내부적으로 동료가 될 텐데 이분들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겠죠. 너무 바빠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인력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정도가 좋지. 직원들이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틀린 걸 얘기하더라고요. 파킹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흉보는 느낌은 안 된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빨리 가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겠다. 이런 형태는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여러 개 여쭤본 게 있죠. 왜 나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소포박스 가격이 올랐느냐, 이거 다 물어본 거 있죠. 실제 사례입니다. 알겠죠?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력이 그래도 있으신 분께서 100원 때문에 싸우고 이걸 왜 나한테 알려줬냐고, 이런 것도 싸우고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체국은 어떤 상품을 판매하나요? 공익적 상품을 많이 판매합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 일반인 분들을 위한 상품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 필요합니까?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접점은 난 좀 있습니까? 취약계층을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쵸? 방송을 통해서 많이 직무상의 약점을 그런 거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일을 잘하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상품을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접점이 내가 아직은 많이 없다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100원이 올랐냐, 나한테 공짜로 주지 뭘 돈을 받냐, 돋보기 좀 가져가면 어떠냐, 가져가다 걸릴 때 그러거든요. 뭔가 못 가져가게 다 장치를 요즘에 많이 해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왜 끈을 달아놓을까요? 풀도 가져가고요.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도 커리어가 좀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런 점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조차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점들로 겸손, 또 아직 내가 부족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눌러보십시오. 충분히 강점은 발휘하십시오. 근데 부족한 점은 취약층들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이들이 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미흡할 거라고 생각하여 우체국을 10군데 이상 돌아다니며 이런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대단한 걸로 가지 않아요. 뭐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력을 도입하여 AI를 도입하고 막 이런 발표나 내용보다 내가 발로 뛰고 느낀 점 얘기하고 다들 합격합니다. 알겠죠? 내가 경력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컨셉을 저는 아직 부족해요, 이 컨셉이 좋거든요. 내가 너보다 잘해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저는 아직 한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컨셉이 좋아요.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하기 어려운 상사나 아니면 함께 좀 일하기가 좀 까다롭다, 이런 유형은 어떤 걸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내가 더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런 용도로도 많이 요즘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더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성장을 못하게 막는 그런 유형의 상사 누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막 나를 괴롭히는 상사 1번, 2번 나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는 상사.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네. 그런 겁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성장을 더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까다로운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나 기준보다는 저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사람 같지가 않군, 이런 느낌의 답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한없이 질책을 해주십시오, 이런 컨셉을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워밍업이니까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딱 그것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금융과학에는 아직 무리지요, 한없이 작습니다, 이런 컨셉이 제가 봤을 때 이력상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